안녕하세요, 블루앵그린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아이가 방학인 바람에 아주 긴 겨울 방학을 함께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오늘 제가 새해에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류은경 저자의 완전소화 책인데요. 독소가 가득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소화만 잘 돼도 병 걱정 없이 100년 사는 방법, 읽어보고 너무 좋아서 소개하는 내용으로 오늘 그 핵심 내용만 가져와서요. 독소 가득한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국립암센터와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에서 일하면서 우리 건강이 인위적인 약의 힘으로는 질병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해독과 영양을 기본 원리로 삼는 자연의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저자가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연구하고 깨달은 모든 것들을 담은 책 완전소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병원은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 아니다. 병원은 단어 그대로 병이 있는 집이라는 뜻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공간일 뿐이다. 그러므로 병원만 자주 가면 건강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30대 후반부터는 소화 불량에 시달리고 만성 피로를 느끼기 시작한다. 나이살이 찌면서 장이 예민해지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시달린다. 이렇게 소화불량, 뱃살, 만성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 심각한 병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를 우리는 반건강 상태라고 부른다. 몸은 기계가 아니라 자연이다.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고 몸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며 휴식을 통해 기운을 불어넣으면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져 건강한 조직과 장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반건강 상태를 다루지 않는다. 기술은 첨단이지만 근본 원인에 대한 개선 없이 증상 완화만 돕는 대증 치료에 머물고 있다.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은 분명 몸의 내부에 이상이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몸 안에 문제가 있음이 명백한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려고 노력하면 좋을 텐데 현대의학은 잠시 증세만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을 고집한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몸은 자연에 가깝다. 따로 의식하지 않아도 밥을 먹으면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만든다. 혈액이 순환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 몸에 깃든 자연의 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몸의 혈관을 동맥과 정맥, 모세혈관까지 모두 연결하면 13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3바퀴 돌고도 남는 길이이며 혈액 속의 절약구는 1초마다 무려 200만 개씩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음식을 단순히 칼로리화해서 비교하는 시기다. 여러분 앞에 200칼로리의 시리얼과 300칼로리의 과일이 있다면 어떤 음식을 선택할 것일까? 의사들이 얘기하는 대로 칼로리가 낮은 시리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자연에 있는 야생동물이라면 본능적으로 과일을 선택할 것이다. 살아있는 과일이 영양소도 많고 소화도 더 잘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 똑똑한 나머지 본능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린다. 건강해지는 방법은 과학이 아닌 자연의 이치에서 찾아야 한다. 지나치게 복잡한 과학과 의학, 영양학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 심지어 영양분이 가득하다 믿고 있었던 음식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나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는 심각한 영양 불균형과 성인병을 초래한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너무 늦은 시기란 없다. 만병의 원인이 먹는 것에서 시작된다면 다시 먹는 것을 통해 나아질 수 있다.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부터 시작해 우리 몸 전체는 영양과 해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한마디로 독이 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영양의 균형이 잡힌 음식을 먹는 식습관이 중요하다. 약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약은 병을 고칠 수 없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감기약 4-5알 정도
처방해주지만 독일 의사들은 다르다. 그들은 아무리 열이 나도 허브티만 처방한다. 감기에는 약이 없기 때문이다. 감기의 원인은 돌연변이 바이러스라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생겨서 몸이 자연 치유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수많은 알약은 무엇인가? 약은 단순히 증상만 완화할 뿐이다. 몸은 때가 되면 스스로 낫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약을 먹는 것이다. 약물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면 대부분 부작용이 적혀 있다. 장기 복용 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인하는 꼴이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과 프랑스 보르도 대학의 연구 결과 수면제를 3개월 이상 복용한 사람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32% 증가했다. 약과 약의 상호 부작용에 대해 의사와 약사의 상세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가? 미국 사람들의 사망 원인 3위는 의약물 남용이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많다. 약보다 식습관이 먼저다. 무조건 약을 배척해 하라는 건 아니다. 약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문제다. 심한 두통, 복통은 고통스러울 때 약은 고마운 해결사가 되어준다. 하지만 약을 먹기 전에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보자. 사소하게 여기는 뱃살, 설사, 만성피로도 몸의 이상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다. 현대인은 대부분 영양 불균형적인 식사를 하고 있다. 특히 과일과 야채 섭취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과일과 야채 섭취만으로도 개선되는 증상이 수없이 많은데 안타깝다. 오전에 과일 3개 먹는 식습관이 한 달 정도 몸에 배어 당 수치를 조절할 수 있다. 식후 과일은 독이 되지만 식전 과일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당 수치를 탁월하게 조절해준다. 빵, 과자, 라면, 칼국수를 먹으면서 과일 하나에 벌벌 떠는 당뇨 환자가 없기를 바란다. 보통 고기를 고를 때 원산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원산지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료를 먹으면서 자랐느냐다. 가축의 99%는 공장식 축산 방식으로 길러진다. 그곳은 사치스러울 정도로 좁고 지저분한 환경이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만큼 가축들은 어마어마한 양의 항생제를 투여받는다. 매년 사람에게 사용하는 항생제 양이 1,300톤인 반면 가축에게 투여하는 양은 1만 1,000톤이나 된다. 그러니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가 탄생하지 않을 수 없다. 소를 빨리 살찌우는 방법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다른 동물 사체의 육골분을 먹이는 일이다. 원래 소는 풀을 먹으면서 자라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성장 속도가 느리니까 고기를 먹인다. 그래서 발생한 병이 광우병이다. 원래 광우병은 소만 걸리는 질병이었으나 어느 순간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발전해 세계 곳곳에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있다.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최근 햄버거병으로 사망하는 사례들이 뉴스에 보도되었다. 햄버거병의 원인은 대장균이 신장을 공격하여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일으킨다. 그런데 어떻게 익혀서 나오는 햄버거에 대장균이 남아있는 걸까? 그건 바로 고기가 질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덜 익혀서 판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햄버거 가게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인다.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을 해야 한다. 축산업자들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A4 종이보다도 작은 공간에서 사육하고 서로 싸워서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부리를 자른다. 아프거나 성장이 느린 닭은 곧바로 폐기되고 다 자란 닭은 생명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사지가 절단되고 피부가 벗겨진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맥두걸 박사는 육식을 가리켜 단백질 많은 식품이 아니라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그렇다. 육식은 질병과 고통 그 자체를 먹는 행위다. 소고기 중에 가장 으뜸으로 치는 부위는 꽃등심이다. 그런데 근육 곳곳에 지방이 끼어있는 꽃등심은 자연스럽게 생겨난 부위가 아니다. 인간이 혀를 만족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불량품이다. 왜? 사람의 경우 근육에 지방이 끼면 노화나 병을 일심한다. 하물며 1, 2년밖에 안 된 소고기에서 마블링된 근육이 생긴다는 건 상식으로 맞지 않는다.
소고기의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막 가둬둬야 하는데 이런 소의 고기는 당장 맛은 있을지 몰라도 건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블링 없는 이 상등급의 고기라도 넓은 공간에서 풀을 먹인 소가 더 건강한 먹거리다. 몸속 미세염증은 다른 기관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미세염증이 있는 한 우리 몸은 항상 전쟁 상태다. 우리 몸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중요한 기관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공급한다.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폐는 더 많이 호흡하며 신장은 더 많은 찌꺼기를 배출한다. 신진대사의 균형이 무너지는 건 꽤 심각한 일이다. 얘를 우리 몸은 잘 짜인 시스템과 같아서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기능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 들어 간 기능이 약해지면 지방 대사에 어려움이 생기고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만 세포에서는 히스타민 같은 염증 물질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몸은 염증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심장과 폐, 신장으로 보낸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염증이 많아서 살이 찌는 사람은 열심히 운동하고 적게 먹는 전통적인 다이어트 방법보다 염증 치료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다. 염증이 관찰되면 병원에서는 항염제나 면역 억제제를 처방한다. 항염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이다. 면역 억제제 역시 림프구나 T세포 같은 면역세포의 증식을 막는 약이다. 이렇게 모든 약은 자연스러운 효소계를 차단하고 억제한다. 독성, 즉 부작용이 있다.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백혈구가 감소하고 위장장애, 구토, 탈모, 폐질환, 혈관장애 등이 일어날 수 있다. 30대 젊은 여성이라도 면역 억제제를 꾸준히 먹으면 뇌경색이 오기도 한다. 염증 치료는 꾸준한 식이요법을 통해 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염증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물질은 오메가3 지방산이다. 오메가3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는 착한 지방으로 염증에 노출된 몸은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1대4 정도일 때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염증에 노출된 사람은 1대20 비율까지 매우 높아진다. 해결책은 오메가6 지방산의 양을 줄이고 오메가3 지방산을 늘리는 식단이다. 염증이 많은 사람은 동물성 단백질과 튀긴 음식, 가공식품, 햄버거 등의 인스턴트 음식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 대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참치, 연어, 고등어 등의 생선기름과 들깨, 견과류 등을 섭취하도록 하자. 오메가 지방산의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이 충분히 변할 수 있다. 영국에서 원숭이 8마리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옥수수 기름을 먹였다. 그러자 2년 뒤 장에 염증이 발생하고 만성적 설사와 탈모에 시달렸으며 결국 4마리는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그 뒤 남은 4마리에게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게 하자 위의 증상들이 사라지는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타났다. 오메가3 지방산의 효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비타민C와 E의 흡수율을 높여준다. 그러므로 식사 30분 전에 과일을 먹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환상의 궁합이 될 수 있다. 소화불량은 독소를 부른다.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는 경우가 많다. 더부룩할 때마다 먹으려고 아예 가방에 넣어 다니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소화불량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비만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각종 질병이 소화불량에서 시작된다. 소화 덜 된 음식 찌꺼기가 위에 쌓이면 담적이 되고 대장에서는 각종 가스를 생산하는 묵은 변이 된다. 소화가 덜 된 음식 찌꺼기는 대장까지 약 9m의 장을 지나면서 더욱 부패된다. 대장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변질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장소다. 각종 영양소의 번성으로 유해균이 증가하면서 장내 세균 총의 균형이 깨어진다. 특히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한 변성은 페놀, 황화수소, 인돌, 스카톨 등의 질소 화합물과 나트르로소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까지 만든다. 간은 이런 물질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해독하려고 한다. 결국 간은 지치고 피로 물질은 누적되어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된다. 이 과정이 자주 반복되면 마침내 혈액이 탁해져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림프에도 이상이 생긴다. 노폐물은 점점 축적되고 신진대사는 더욱 떨어지게 된다. 반면 완전 소화가 이루어지면 영양이 잘 흡수되어 찌꺼기만 배설되는
바나나 모양의 변이 나온다. 바나나 모양의 변은 물보다 비중이 낮아서 물에 뜨기도 한다. 바나나 모양의 변은 완전 소화의 증거다. 물론 반대로 소화가 덜 되면 변이 무거워서 물에 가라앉는다. 지식 위주의 간단한 식사를 했을 때와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변 상태가 다른 건 바로 이런 까닭이다. 과일에도 단백질이 있다. 아스파라거스 27%, 토마토 12%, 바나나 4%, 오렌지 7%, 복숭아 8%. 사람에 따라서는 충분한 단백질 양이다. 과일에는 우리 몸을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성분이 들어있다. 암세포가 새로운 세포가 잘못 만들어지면서 생긴다. 세포 분열이 안전하게 일어나는 비결은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베타카로틴이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로 세포 성장과 발달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항암 기능도 수행한다. 비타민 A는 과일과 야채에 두루 있으며 양배추, 토마토, 양상추, 샐러리, 아스파라거스, 살구, 바나나, 망고, 김 등에 특히 많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몸이 만들어내는 세포의 건강 상태도 다르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합성 첨가물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으면 그 성분으로 그 세포가 만들어지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으면 자연이 깃든 세포가 만들어진다. 평생 질병 없이 몸과 영혼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자연주의자 헬렌 이어링은 과일 35%, 야채 50%, 단백질 10%, 지방 5%를 섭취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도 아침은 한 가지 과일을 먹는 것을 목표로 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을 섭취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과일과 야채가 보약이다. 건강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몸에서는 노폐물과 불필요한 지방이 빠진다는 것을 깨달았고,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를 시도한 결과 그건 아침 과일 다이어트였다. 후식으로 먹던 과일을 아침 과일로 바꾼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체중 감량과 갖가지 질병이 낫기 시작했다. 우리 몸에서 완전 소화가 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변해갈 것이다.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상승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예전과는 다르게 때로는 마음껏 먹는 자신을 바라보며 죄책감 대신 행복을 느낄 수 있었죠. 그렇다. 건강한 몸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2025년 건강한 삶 시작해 보시죠. 지금까지 블루앤그린이었습니다. 안녕.